안녕하세요.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상대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본인들의 러브 스토리를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다소 말하기 민망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친구 녀석 하나가 30 후반의 나이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다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홧김에 나이트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걸 들은 저는 그래, 잘 됐다. 다 잊고 잘해봐라 라고 응원해 줬더니 그냥 응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놈. 또 같은 나이트에서 두 번째 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해서 서로 친구 한 명씩 데려가서 넷이서 만나자더군요. 그때 저도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던 혼자였던 터라 즉흥적으로 알겠다고 했죠. 제가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데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등치도 커서 그렇게 보는 분은 별로 없지만 성격이 소심하거든요. 제 딴에는 나이트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게 마흔을 바라보고 저지른 일탈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화통한 친구만 믿고 나간 자리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대를 만나게 됐어요. 이미 친구와 그 상대는 눈이 맞은 터라 저들만의 세상이었고 저와 그 상대의 친구로 나온 여자분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양념일 뿐이었죠. 친구와 그 상대 여자분이 저들만 아는 지난 이야기를 꽃피우면서 희희낙낙할 때 저는 제 상대로 나온 여자분 앞에서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제게 음식을 권하고 마실 음료를 골라주면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웃겨. 저럴 거면 우리는 왜 데려왔는지 몰라요. 아, 네, 그러게요. 친구들한테 이용당한 사람들끼리 놀아요. 종훈 씨 술은 잘 마셔요? 저요? 아, 네, 그냥 못 마시진 않아요. 다행이다. 혼자 술 먹는 것보다 맛없는 술이 없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로 해정표 폭탄주 한 잔 말아드릴게요. 이거 진짜 목 넘김이 예술이에요. 제 친구들은 저만 보면 이거 만들어 달라고 다 잔을 저한테 맡겨요. 해맑은 얼굴로 제게 폭탄주를 말아주는 여자가 어찌나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적극적인 사람에게 약하거든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제게 이런저런 기발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해도 빵긋빵긋 웃는 여자에게 마음이 점점 스며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 종훈 씨는 포크레인 운전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건축 쪽에서 일하세요. 정말요? 혜정 씨 아버님 만나면 나눌 얘기가 많겠네요. 그럼 저랑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혜정 씨는 미용사라 스타일도 너무 좋으신데 전 거기로는 영 쥐약이라서 머리도 그냥 이발 소 가서 다듬기만 하거든요. 왜요? 머릿결도 좋아 보이시고 숱도 많아 보이는데 다음에 저 일하는 샵에 한번 오세요. 제가 종훈 씨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만남 후에 2주 정도 흘렀을 때 교환한 연락처로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제 본인이 일하는 미용실에 와서 머리 할 거냐고 하면서요. 그 문자를 듣자마자 아, 진심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정말 그 초대에 응해 여자가 일하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죠. 그리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참 든든한 연인이었어요. 직업병처럼 제 머리를 딱 보고 언제 다듬자, 새치 염색 좀 하자 챙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딱 알아차렸어요. 제가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여자와 통화를 했는데 여자는 바로 제 목소리에서 근심을 읽은 건지 제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자취방에 먼저 가서
제가 좋아하는 나초 치즈와 맥주를 사다 놓고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자와 함께 푹신한 소파에 노곤하게 누워서 맥주 한 잔 하면서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바로 충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딱 40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해에 한 결혼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한 결혼이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릴 만한 상대와 하는 결혼이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내와의 결혼이 만족스러웠던 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이지 좋은 가족과 가족이 된다는 거였네요. 일단 너무 신기했던 게 아내와 저는 나이트에서 만났지만 알고 보면 한 동네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이웃이었던 겁니다. 같은 동네에서 서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만났던 거죠.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건축 쪽에서 거의 30년을 몸담고 계셨기에 결혼 전부터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딸이 만난다는 남자가 본인과 같은 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니 반가우셨나 봐요. 또 장모님께서는 사는 동네에서 크지 않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곳이거든요. 오랫동안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신 장모님께서는 손님 얼굴은 절대 안 잊으셔서 제 얼굴도 기억을 하셨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 얼굴도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인연이 깊은 두 집안이 상견례에서 만났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나 제 아내는 저희 결혼을 위한 자리였다기보다는 양가의 친목 모임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네요. 아유, 이렇게 가까이 인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컴컴한 술집이 아니라 그냥 훤한 대낮에 동네 산책만 좀 했어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요, 사부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친구들이 딸이 어디서 신랑 될 사람 만났냐고 물었을 때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아니 나이트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엄마, 성인이 나이트 가는 게 죄도 아닌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너희나 그렇지. 엄마 나이 때 사람들은 욕해. 그래도 이렇게 만나긴 했으니 다행이죠. 사부인, 저는 같이 건설 문제 얘기할 사이가 생겨서 대만족입니다. 그래, 사위사랑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지. 나는 그 동네가 혜정이 낳고 이사간 동네거든요. 근데 30년 이상 살았어도 편한 친구 하나 못 찾았어요. 뭐 사람 사귀려면 무슨 교회 나가야 한다, 무슨 계모임 들어야 한다, 보험 들어줘야 한다, 뭐다. 말이 많아서 편하게 마음 둘 곳 없었는데 이제라도 우리 사부인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게요. 우리 이제 가족된 인연으로다가 종종 만납시다. 아유, 저야 좋죠. 이렇게 친구 같은 가족 생겼으니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아유, 사부인, 하시는 전집 어느 시장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제가 부침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걸리에 같이 먹으면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헉, 어머, 사부인 술 좋아하세요? 아유, 말도 마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마십니다. 어머, 벌써 공통점을 찾았네요. 제가 술 좋아서 전집하는 사람입니다. 가게 마감하고 저 혼자 남은 전에 막걸리 한 통 하는 게 제 취미 생활인데 이제 우리 사부인 초대해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무뚝뚝한 아들인 저와 단둘이 외롭게 사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자 한 번에 딸같이 싹싹하고 다정한 며느리와 또 동년배 친구인 사돈이 생겨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머리에 난 새치와 더불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새치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건 모두 아내에게 맡기셨어요.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약을 들고 저희 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 염색도 시켜드리고 두 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며느리보다도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을 뺏긴 건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취미인 낚시를 다니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제가 결혼 후에 뭐든 함께 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녁에 어머니께서 식사는 잘 하셨냐 하고 전화를 하시면 열의 아홉은 장모님과 함께 계실 정도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가게 마감하셨어요? 어? 마감은 했는데 아직 안 나갔어. 엄마 또 술 드셨죠? 옆에 장모님 계세요? 그래, 둘이 한잔하고 있다. 잔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막걸리 미지근해지니까. 아유, 얘가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 애비보다 더 잔소리가 심했다니까. 두 분의 가장 맛있는 안주거리는 당연 서로의 자식들인 저와 아내의 옛날 얘기였죠. 거의 험담뿐이었지만 두 분은 한 번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시면 정말 몇 시간이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장모님을 뵀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권서방 고등학교 때 가출한 적 있다며? 아유, 왜 사부인 속을 그렇게 썩였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딱 하루 가출했던 걸 말씀하신 거죠. 저랑 아내는 이러다간 정말 어렸을 때 기저귀는 언제 뗐고 진짜 잊고 싶은 창피한 일까지 다 공유하시겠다 싶었어요. 술이나 수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장모님께서는 두 분끼리 놀러 다니는 날도 많았어요. 봄이 되면 꽃놀이라고 돗자리 찾아들고 나가셔서 간간히 저희에게 서로 찍어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시면서 자랑을 하셨고 또 여름이면 즉흥적으로 제게 운전을 부탁하셔서 밤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셨어요. 장인어른도 저도 원래 낚시를 좋아하긴 했지만 장인어른이 더 저를 데리고 낚시를 다녔던 이유가 바로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놀러 다니시느라 집에 안 계신 날들이 늘어서도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혼자 집에 계시기 적적하시다고요. 아내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면 장인어른은 종종 허탈한 목소리로 혜정아, 네 엄마 또 네 시어머니랑 어디 갔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은 단순히 저희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 영혼의 단짝을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혼 2년 후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아마 아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많이 놀러 다닌 것도 어머니와 장모님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저나 아내보다 할머니 두 분과 놀러 다닌 기억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워낙 지방 출장이 많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내도 계속 미용실을 다녔기에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돌아가면서 아들을 봐주셨거든요. 그 두 분 덕분에 집을 비워도 늘 든든하고 걱정할 게 없었고 또 아내 또한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면서 일하느라 출장이 잦은 못난 남편을 늘 배려를 해줬어요. 아내는 장기 출장 계획이 잡힐 때마다 미안해하는 제게 어차피 제가 그런 일 하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본인은 아버지가 건축일을 오래 해서 단련이 돼 있으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타지에서 오래 혼자 있는 저를 걱정했어요. 직원용 숙소에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꾸준히 보내줬고 매일 아침 귀여운 아들의 사진과 본인 사진을 보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곤 했죠. 늘 흔들림 없이 꿋꿋이 제 곁을 지켜주는 아내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오더라고요. 결혼하고 4년이 다 되어갈 때쯤 아내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왜 한 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일에 대한 실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아내는 한 미용실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작은 미용실 특성상 승진이나 연봉 협상과 같은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이 없으니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 무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내는 저와의 연애 전부터 본인이 원장인 미용실을 열고 싶어 했는데 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그 꿈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먼저 더 늦기 전에 미용실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저와 함께 모은 돈과 대출을 좀 끼면 크진 않아도 꽤 번듯한 미용실을 차려서 원장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이죠. 아내는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이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다고 고민을 하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본인의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저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미용실 개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 천군만마처럼 2천만 원의 거액을 선뜻 내어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꾸준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생의 선배로서 아내에게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라며 도움을 주신 겁니다. 또 장인어른께서도 딸의 꿈에 바로 3천만 원을 내어주셔서 거기에 원래 예산으로 예정했던 제 돈을 보태서 처음 예정보다 더 넓은 곳을 계약할 수 있었어요. 또 장인어른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손수 공사까지 도와주셨기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미용실 개업 일주일을 앞두고 아내가 밤에 자기 전에 제 옆에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보며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꿈이 진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자격이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딘지 불안해. 이게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보,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한 가지 일만 파고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그 노력의 보상을 얻는 거지.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오너로서 미용실 성장시키면 나중에 누가 알아? 당신 이름 걸어서 체인점 문의 들어올지. 정말 그럴까? 아니야.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바라고 그냥 당신이나 또 다른 가족들이 나한테 건 기대에 부응만 했으면 좋겠어. 진짜 떨린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앞두고 떠는 아내가 그때는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기술을 익히고 갈고 닦아서 본인의 업장을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내 옆에 누운 여자가 일주일 내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할 줄은. 아내는 이게 꿈이 아니길 바랐지만 일주일 뒤에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의 개업식 한 달 전에 이미 지방 현장에 출장 일정이 잡혔던 터라 안타깝게도 아내의 미용실 개업식에 참석을 할 수 없었어요. 출장만 아니었다면 가서 일하는 아내도 구경하고 손님 오면 성심성의껏 접대를 해서 단골 손님을 늘렸을 텐데 너무 아쉬웠죠. 개업식이라고 해봤자 그냥 오는 손님들한테 할인권 나눠주고 행사가로 머리 해주는 게 다인데 거창하게 할 게 뭐 있어. 그래도 한 번뿐인 개업식이잖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안 부르게? 아유, 뭐하러 그래. 오시면 신경 쓰이고 더 부담스러워. 내가 긴장해서 손님 머리 파마해주다가 태우길 원해? 당사자인 아내의 결정이니 더 이상 말 보탤 일은 없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께라도 전화를 해서 그날 떡 같은 거래서 근처 다른 가게에 돌려야 하는 건 아닌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럼 떡집 하는 지인에게 조금이라도 떡을 맞춰서 당일에 어머니께서 직접 들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가 바쁘게 일하다가 깜짝 나타난 저희 어머니를 보면 더 감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은 안 했었고요. 개업식 당일 저는 이미 새벽에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자는 아내 머리맡에 응원과 사랑이 넘치는 쪽지를 남겨두고 말이죠. 아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현장에 도착해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먼지바람 마셔가면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틈틈이 아내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바쁠 때 전화하면 어쩌나 싶어서 전화는 못 해보고 문자로 손님은 많냐, 시간 나면 전화해달라 하고
저는 다시 제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정신없이 바쁜 날 오는 전화는 못 받고 내가 다시 전화를 할 때는 또 상대방도 받지 않는 도통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묘한 날 말입니다. 근데 아내에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오후 2시가 좀 넘어갈 때쯤 저희 어머니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3통이나요. 그래서 시간 날 때 다시 전화를 하니 통화 중이었어요. 뭐 별다른 일이 있겠어? 하고 다시 현장에 나갔는데 또 어머니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는 뭐지? 그냥 전화하신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네요. 또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으셨거든요. 아내 또한 받지 않았고요. 미용실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어머니께서 떡 주러 갔다가 같이 손님 맞이를 할 정도로 바쁜가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일하러 와서 마냥 휴대폰만 잡고 있을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있냐는 문자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을 시간 드디어 저희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종훈아, 너 지금 여기 올 수 있니? 아니, 너 지금 당장 와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현우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현우는 괜찮아. 아휴, 나도 모르겠다. 일단 너 빨리 집으로 와. 어? 너 오다가 사고 날까 무서우니까 와서 얘기하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당장 그 밤에 서울 제 집으로 오라는 말뿐이었어요. 진짜 부랴부랴 현장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을 하고 혼자 서울로 가는데 진짜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누가 사고를 당한 건가? 아니면 누가 몸에 암이나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나? 아들은 괜찮을까? 아니면 어머니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불어 두통까지 유발시켰습니다. 그렇게 온갖 최악의 상상들을 다 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린 건 아내나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까지 제 집에 와 계시는 겁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거실에 나란히 앉은 가족을 보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고 또 집안에 있음에도 이상하게 모자를 쓴 아내를 보고 의아했죠. 또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묘했어요. 하지만 늘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기 마련이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제게 해준 이야기는 40여 년의 제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영문을 모르는 전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근데 이상하게 아내는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저희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굳은 얼굴의 저희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제 얼굴만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훈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나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해. 너한테 얘기 듣고 오전에 떡 맞춰서 제 미용실에 갔어. 박스도 몇 개 안 돼서 내가 구루마이 해서 택시 타고 갔지. 어머니는 그날 아내 개업을 위해 맞춤 떡을 포장해서 아내의 미용실로 향하셨대요. 그래도 혹시 바쁠 때 가는 건 아닌가 해서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아내가 바쁘면 떡이야 어머니께서 직접 근처 가게에 들리거나 손님들 손에 쥐어주면 되지 하는 생각에 빨리 미용실로 가셨죠. 미용실 앞에 당도했을 때 아내는 손님 상대를 하는 직원들 둘과 마찬가지로 어떤 젊은 남자 손님과 이야기 중인 아내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다정하게 아내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혜정아, 나왔다. 떡 맞춰왔어. 어머니는 놀라긴 해도 본인이 맞춰온 떡을 감사하게 받을 아내를 예상했는데
아내는 그 생각과는 정반대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놀라긴 놀랐는데 뭔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인상까지 쓰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그리고 떡은 뭐고요? 아니, 너 오는 손님들이나 이웃 상점들에 돌릴 떡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개업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혜정아, 너 왜 그러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어머니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머니를 계속 출입구 쪽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마치 불청객을 쫓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뒤에서 아까 그 젊은 남자 손님이 불쑥 다가와 말했다고 해요. 뭐야? 누군데 이래? 그때 어머니는 그 남자가 그냥 손님이 아닌 걸 아셨어요. 반말로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서 아내에게 말을 거는 남자를 보면서 기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아내는 그 앞에서 태어남을 가장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어? 아니, 우리 본가 식모 아줌마야.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떡을 보내셨네. 아내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그 남자에게 말했지만 앞에 있던 어머니는 이 막말을 다 들으셨어요. 듣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우셨다고 합니다. 아니, 식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그 남자가 누군데 아내가 제 어머니께 식모라고 하냐고요. 어머니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셨어요. 뭐? 혜정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식모? 너 제정신이니? 내가 네 식모야? 아, 아줌마, 식모라는 말에 서운하셨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이 떡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가라고 해도 오실 필요 없.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 남자가 대체 누군데 네가 눈치 살살 보면서 이딴 거짓말을 해. 이봐요. 그쪽 누군데 여기 있어요? 여기 손님으로 왔어요? 혜정이 얘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요? 네? 저 이 사람 애인인데 혜정이 본가 가사 도우미신 분이 그게 왜 궁금하세요? 뭐? 야, 혜정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애인? 너 지금 애인 앞이라고 네 시애미한테 식모니 뭐니 하는 거냐? 나가세요. 더 이상 오늘 문 막 연 가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머니가 그 남자 앞에서 썽을 내자 아내는 갑자기 어머니를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미용실 밖으로 쫓아냈다고 해요. 어머니가 밀려서 나가자 아예 문까지 걸어 잠그고 뒤돌아 그 남자에게 뭐라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남자를 끌고 미용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내의 미용실이 있는 건물을 나와서 건물 입구에 주저앉아서 멍하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서러움과 당혹스러움이 밀려와서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그때 제게 전화했지만 제가 받지 않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다가 마음을 먹고 장모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지금 댁이시죠? 네. 아니, 바깥 양반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는데 몸살 같다고 해서 잠깐 약국에 갔다 이제 들어왔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혜정이 미용실로 오세요. 사돈 어른도 같이 오시고요. 어머, 왜요? 혜정이가 올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혜정이 걔가 지금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걔가 아주 단단히 미친 것 같으니까 와서 제발 좀 보시라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란 장모님은 30분 후에
장인어른과 함께 아내 미용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다시 내쫓긴 미용실로 세 분이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머니께서 포기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문을 열어놨고 세 분이서 들어간 미용실 안에서 아내는 어머니가 처음에 보고 손님이라고 착각한 그 젊은 남자와 손깍지를 끼고 있었고 그걸 세 분이 동시에 목격을 했어요. 그걸 본 어머니는 그대로 굳었고 장모님은 바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혜정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빠까지. 딴소리 하지 마. 저 남자 누구야? 누군데 네 시어머니 앞에서 네 애인이라고 하고 지금 손까지 잡고 있어? 엄마, 잠깐만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 손님들 있잖아. 아내는 동시에 쳐들어온 장모님과 장인어른, 어머니를 보고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또 밖에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장인어른께서 눈앞에 있는 아내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나머지 손으로는 옆에 미용기구들이 꽂혀있는 카트에서 미용 가위 하나를 들어 그대로 잡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숭덩숭덩 잘라냈다는 겁니다. 아! 아빠 이게 지금 뭐하는...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그 입 닥치지 못해? 네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잠깐만요. 대체 누구신데 이러세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두세요. 나 얘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네가 내 딸 애인이라고? 아버지요? 혜정아, 이게 대체... 동규 씨, 잠깐만 저리 가봐. 아빠, 제발 그만 좀. 눈이 시뻘개진 장인어른 앞에서 그 애인이란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를 보고 장인어른은 다시 가위를 들어 미처 자르지 못한 머리까지 싹 잘랐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 남자는 장인어른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저희 장인어른이 현장에서 단련된 근육이 상당하시거든요. 아무리 젊은 남자라고 해도 몇십 년간 쌓아온 힘을 쉽게 당해낼 수는 없었겠죠. 그 자리에서 아내는 길었던 머리카락을 쇼커트이다 못해 여기저기 파먹은 것 같이 아주 엉망으로 잘렸습니다. 장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더 이상 자를 머리카락도 없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내던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아내에게 무섭게 고함을 치셨다고 해요.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내 자식이야? 입이 뚫렸으면 말을 해. 네 시어머니를 식모 취급한 게 고작 저런 놈한테 바람났던 거 들킬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빠,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정말 별다른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 그쪽이 어디 한번 말해봐. 너 이 자식아, 너 내 딸이 유부녀에 아들까지 있는 애엄마인 거 알고 만났어? 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정아, 너 이게 다 뭐야? 정말 애까지 있는데 날 만난 거야? 너 나랑 결혼한다며? 이제 미용실까지 차렸으니까 나랑 결혼할 수 있다고 했잖아. 결혼? 네가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종훈이가 눈 부릅뜨고 잘 살아있는데 딴 남자랑 살림 차릴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제가 혼자 착각한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랑 결혼을 한다고 했어? 내가 언제? 진짜 잠깐 만나기만 한 걸로 무슨 결혼이야? 너, 내가 여기서 네 부모님이랑 식모, 아니 시어머니 앞에서 나랑 나눈 대화나 찍은 사진들 다 휴대폰으로 보여줘도 돼? 그 남자의 으름장의 아내는 순간 흠칫하고 몸을 떨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눈앞에서 시작된 더러운 싸움을 허망하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해요. 장모님은 주저앉아 있는 아내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네가 어떻게 종훈이를 두고 이러냐고.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그래, 오늘 너랑 나랑 둘 다 가는 날로 잡자. 엄마랑 같이 죽자고. 라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그 남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으로 이 자식아, 너 유부녀를 작정하고 꼬신 거야? 라고 하니 그 남자는 황당해하면서 손사래까지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진짜 몰랐다니까요? 내가 신세 망칠 일이 있습니까? 애 딸린 유부녀를? 작정하고 꼬신 건 제가 아니라 댁내 따님이라고요. 한혜정, 너 정말 실망이고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딴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개다. 아우씨. 남자는 그대로 미용실 바닥에 침을 뱉고 뛰쳐나갔습니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미용실에서 어머니는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들에 기가 빠져서 옆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장인어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죄를 하셨고요. 사부인, 제가 죄인입니다. 딸 자식 교육 잘못해서 이런 걸 보게 한 제가 미친놈이고 제가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 곁에 아내를 끌고 와서 똑같이 무릎을 꿇리고 아내 머리를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빌어 이거사 빌어 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불쌍한 아들과 손주가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을 하셨다고 해요. 앉혀두고 캐물으니까 글쎄 너 강원도 갔을 때 나이트 갔다가 만났다더라. 그것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놈. 종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나 절대 네가 저것이랑 애 키우면서 사는 꼴 못 본다. 당장 헤어지고 저런 년은 아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몹쓸 것. 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때까지도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인 죄인 같은 모습의 아내를 노려보는 어머니를 보면서 현실감이 안 들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내 아내가 연하의 남자와 제가 몇 달 전 춘천에 갔을 때 만나 바람이 났고 제가 없는 걸 기회로 미용실 개업날 불러서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던 걸 저희 어머니에게 걸렸다니 이걸 어느 누가 단박에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자를 벗고 장인어른께 모조리 썰린 머리 모양을 아내가 보여줬을 때 쓴물을 억지로 삼키듯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가며 용서를 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 부모님에게 대신 사과를 하게 하고 뒤로 빠져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사죄를 하시는데 당신은 나한테 할 말 없어? 변명이든 뭐든 말해보라고. 나이트라니 아마 그 남자에게도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처럼 밝고 다정하게 웃어주고 지 이름을 딴 폭탄주라며 건넸겠죠. 저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른들께 양해를 구하고 아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말이죠. 제게 끌려서 안방에 들어온 아내는 언제 그렇게 얌전히 있었다는 듯 바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봐달라는 말 하지 마. 미쳤어? 어떻게 바람난 다음에 봐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를 해? 야, 너 이거나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줬어. 내가 현우한테 뭐 못한 게 있어. 너한테 살림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민 적도 없고 네 꿈이라던 그 미용실 걱정하지 말고 일단 차리자고 했던 게 누구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냥 내가 미쳤었어.
내가 미쳐서 한순간 실수한 거야. 믿어줘, 여보. 나 정말 당신뿐이야. 당신하고 우리 현우 잘 키우는 게 내 꿈이라고. 야, 지겹다, 그 꿈타령. 그 꿈이라는 거 지지해주고 돈도 응원도 아낌없이 퍼부었는데 이 꼴이 났잖아. 됐다. 난 이제 너란 인간을 못 믿겠고 너 같은 거랑 이제 한 공간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아. 여보, 여보 안 돼. 제발. 돼.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애교 아니냐? 야, 더러워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꺼져. 내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왜 이렇게 덧없는 걸까요? 한때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 실수라는 걸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다니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아니 그 여자와의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여자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여자의 외도로 인한 결혼생활 파탄이라는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라는 겁니다. 두 분은 직접 증인으로서 본인들 딸의 외도를 목격했다고 증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평생 본인들의 딸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여자의 외도 사실이 증명이 됐고 저는 그 여자에게 위자료와 함께 아들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 그 불륜남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걸긴 했지만 그 불륜남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변호사를 통해 표명했어요. 정말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 몰랐고 본인도 결혼 사기의 피해자가 됐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남자가 잘한 건 없긴 해도 아무래도 그 말은 진실인 것 같아서 위자료 소송 승소는 받지 못했네요. 그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은 저희 어머니가 아내의 꿈 나부랭이 실현을 위해 주셨던 2천만 원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도움과 응원을 이렇게 되돌려드려서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한 번 내뱉은 말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처럼 알 수 없는 곳까지 멀리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 좁은 동네에서 아마 제 이혼도 빠르게 소문이 돌았겠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걸 두려워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저나 제 어머니께 부끄러우셨던 건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뿌리를 내렸던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이사를 간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본인의 딸 때문에 받은 상처를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고 앞으로 제가 뭘 하든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께 한번 찾아와 이별의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어머니 식당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돈, 이렇게 떠나서 죄송합니다. 무책임하게 도망친다고 절 질타하실 수 있겠지만 도저히 사돈께 죄송해서 같은 동네 땅을 받고 있을 수가 없네요. 제 딸년이 저지른 잘못 꼭 용서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종훈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종훈이 얼굴을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그 말을 직접 전하지도 못했네요. 정말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셨는지 저나 제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과를 받을 때마다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분명 자식인 그 여자가 잘못한 일인데 그 여자는 제게 끝까지 절대 이혼만은 못한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정말 제대로 된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부모님 아래 가족을 모두 배신한 그 여자같이 개차반난 인성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냔 말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한심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여자, 제 전 아내는 의외로 지금까지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그 미용실도 그 개업식 날 난리 났던 게 소문이 퍼져서
오픈 이후로 손님이 꾸준히 없었기에 반년도 안 돼서 처분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양육비는 빠짐없이 보내서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초반에만 전 아내가 보냈던 거였고 그 후로는 쭉 장인어른 성함으로 양육비가 보내져 왔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들어오는 거 일일이 확인했지 몇 달 후에는 안 했거든요. 어쩐지 이혼하고 처음에만 잠깐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면접 교섭권 타령하더니 갑자기 뚝 연락이 끊기고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예 아들 양육비도 본인의 불쌍한 부모님에게 다 떠넘긴 거죠. 참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고 한심해질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썩어 빠진 인간을 아닌 척 몇 년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끝까지 그 악취는 숨길 수 없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도 타고난 건 변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돌보기 어렵기도 했고 또 저도 저희 어머니도 가족의 온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는 상담을 다녔어요. 소송 과정 내내 제게 매달리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고 제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싶기도 했고요. 정작 정말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그 여자인데 제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게 씁쓸하긴 해도 도움은 많이 됐어요. 저를 상담해준 선생님은 제게 잊고 싶은 끔찍한 일들은 쓰레기통을 비우듯 비우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안을 싹 비우는 것처럼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억으로 밀어내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억은 바로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더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늘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만큼 소중한 사람을 잃으셨잖아요. 원수 같은 그 여자의 부모이긴 하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인 장모님이었기에 그 빈자리를 무시할 수 없었겠죠. 어머니께서도 한동안 제 이혼과 또 장모님의 빈자리로 우울해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더 어머니를 이끌고 외출을 하고 아들과 셋이 뭐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으러 다니자 점점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지방 일정이 없으면 퇴근 후 꼭 저녁 식사는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친구와 보내던 시간도 즐거웠지만 그만큼 아들과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나갈 때쯤 이제는 어머니께서 먼저 제 휴가 일정을 물어보시고 그때 어디든 여행을 가자는 말을 꺼내셨고 제게 먼저 노가리에 술 한잔 하자며 맥주를 건네시네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아직 그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 언젠가 언제 상처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게 나을 수 있겠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세 식구의 앞날에 늘 좋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와 같은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